자, 여러분들 오늘은 테일러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 왜 다른 거 다 건너뛰고 테일러냐? 그냥 내가 테일러를 먼저 하고 싶어서.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윤리 개념 연재하는 글을 쓰려고 테일러 책들을 많이 보고 있어서 생각난 김에 테일러 사상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하려고. 여러분들 일단 테일러는 요 5가지로 내가 좀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 첫 번째 생명중심 사상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생명중심 사상이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떤 윤리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인간도 포함하겠지. 인간도 생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포함될까? 그리고 동물도 포함이 될 거고, 누구도 포함되지? 그 다음에 식물도 포함이 될 거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명중심 사상이니까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대상으로 된다는 거 꼭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론적 존재라는 게 뭐냐? 테일러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목적이 있다 그래요. 어떤 목적이 있느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생명을 뭐 하려고 하는, 존속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되게 맹목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왜 우리가 가끔가다 그러잖아. 뭐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그럼 실제로 보면은 뭐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같지만, 그치. 그렇게 살아, 혹시? 대부분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는 거, 먹는 거,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살려고 하는 거야, 살려고. 그러고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생명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테일러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목적은 바로 그 생명을 계속 존속시키는 거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뭐야? 목적론적 삶의 주체가 된다. 이 목적론적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들은 시험에서 자주 언급하는 표현들이니까 좀 잘 봐두고. 그러면 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 목적에 따른 뭐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선과 악이 있다는 거야. 선과 악이 무슨 말이냐? 그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봤을 때 잘 먹는 거는 선이지. 못 먹는 건 뭐야? 악이 된다고. 왜? 생명 유지라고 하는 목적에서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잠을 푹 자는 거는 선이야. 잠을 잘 설치거나 못 자는 거는 악일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생명 유지라고 하는 목적에 비춰서 봤을 때 이 목적이 도움이 되면 선이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악이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목적론적 삶의 주체가 된다 그랬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선과 악으로 나뉜다 그랬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뭐야? 스스로의 선과 악을 갖는 거야. 선과 악을 갖는다. 즉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비춰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구분이 생긴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들? 테일러는 그렇게 생각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을 권장하고 악행을 금지하는 것들, 이게 바로 도덕이야. 그러면 식물에게는 식물의 선과 악이 있고, 동물에겐 동물의 선과 악이 있고, 인간에겐 인간의 선과 악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들? 동물도 윤리를 갖고, 식물도 윤리를 갖고, 인간도 윤리를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테일러가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행위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윤리를 갖는 것은 별개라. 그러니까 기존의 인간중심주의자들은, 잘 봐 여러분들, 인간중심주의자들은 도덕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을 때도 도덕적 행위의 주체만이 도덕의 주체가 된다. 즉 도덕적으로 행위할 때만 비로소 도덕을 갖는다고 봤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 여러분들? 반면에 테일러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없어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목적론적 삶의 주체라면 그 목적에 비춰서 고유의 선과 악을 갖고 고유의 선과 악을 갖는 존재들은 다 뭐가 될 수 있어? 도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즉 인간만이 아니라 식물과 동물도 고유의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도덕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럼 도덕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야, 여러분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놔.
그 도덕적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도덕적 행위의 주체, 그러니까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즉 행위의 주체가 아니더라도 도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 기출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실제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표현이야. 또 이런 비슷한 표현을 했던 게 바로 누구냐면 레건이야. 레건. 레건도 비슷하게 얘기해. 삶의 주체가 되는 동물들이 도덕적으로 행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도덕적 주체로서 윤리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폴 테일러가 쓴 자연에 대한 존중이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 테일러가 레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들 있잖아.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없지만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은 테일러가 약간 레건한테서 조금 차용, 좀 약간 빌려서 쓴 의미일 수도 있다. 아니면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쓴 표현일 수 있다는 걸 좀 잘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생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라는 표현들은 테일러뿐만이 아니라 레오폴드도 쓰고 네스도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레오폴드하고 네스하고 테일러의 차이는 뭐냐? 레오폴드나 네스는 생태 중심주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가들의 생명 공동체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흙, 토지지, 대지, 대기, 물과 같은 뭐야? 무생물이 포함된다. 반면에 테일러가 얘기하는 생명 공동체에는 누구만 포함돼? 생명이 있는 것들만 포함돼. 생명이 있는 것들만. 그래서 생명 공동체를 얘기하지만 테일러는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 공동체, 생태 중심주의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이제 개체 중심주의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전체 중심주의라면은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야 되거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지금 테일러는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들만 포함시키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를 주장하지만 이 양반은 공동체 또는 전체 중심주의가 아니라 전체 중심주의, 뭐 전체주의라고 해도 되고 전체주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개체 중심주의가 된다. 꼭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근래 자주 많이 언급되는 표현들인데, 그러면 이런 생명 중심 사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윤리적인 행동이냐? 테일러는 그 행위 규칙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 가급적 무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걸 어떤 문제집에서는 악행 금지라고도 하는데, 즉 생명이 있는 것들에 해를 끼쳐서는 안 돼. 이게 첫 번째 행위 규칙이야.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무해의 규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이 뭘까, 여러분들? 그치? 두 번째 규칙은 신의의 규칙이라고도 얘기를 해.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라고? 함부로 죽이지 마라. 그래서 신의의 규칙 꼭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규칙이 뭐냐? 세 번째 나오는 규칙은 불간섭의 규칙. 이 불간섭의 규칙이 두 번째다. 불간섭의 규칙. 간섭하지 마라. 즉 생명 공동체들이 나름의 어떤 유기적인 삶을 유기적인 어떤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개입하지 마라. 이게 두 번째 규칙이야. 미안해. 신의가 세 번째 규칙이다. 알았지? 그 다음 네 번째 규칙은 뭐 여러분들 이제 보상의 규칙이야. 보상의 규칙. 인간은 무해해야 되고 간섭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도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정말 불가피하게 간섭을 했다. 인간도 살기 위해서. 그럴 때는 반드시 뭘 해줘야 돼? 보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테일러가 생명 중심 사상에 입각해서 제시하는 바로 행위 규칙이야. 그런데 이 행위 규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행위 규칙은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서?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절대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인간이 살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테일러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해를 끼쳐서는 안 되지만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해를 끼칠 수 있잖아. 두 번째, 간섭을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절대 간섭 안 하면 좋겠지. 그런데 인간도 살아야 되니까 조금 간섭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여러분들? 신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무해, 신의, 불간섭의 원칙들이 절대적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살기 위해서 해를 끼치거나 간섭을 했다라면 보상을 꼭 해주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때 보상의 대상에는
생명이 있는 것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거주하는 서식지도 포함된다는 거. 서식지도 보상이나 보존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서식지 자체가 테일러가 볼 때 어떤 내재적 가치를 갖는 존재는 아니야. 하지만 서식지가 훼손되면 그 서식지 안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생명들도 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라든지 보존의 대상에 서식지도 포함한다. 알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오해해서 서식지가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 내재적 가치를 갖진 않지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서식지도 보상이나 보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급적 강의를 짧게 찍으려고 하는데 또 어떻게 찍다 보니까 또 10분 정도 찍었네. 여러분들 요 내용으로 어떻게 테일러에 대한 정리가 잘 됐는지 궁금하다. 요 정도면 내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으니까 요 내용 잘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 개념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를. 수고했다.